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수능 특강에 실린 유치원 시인의 학입니다. 학은 학인데 슬프고 아픈 고백입니다. 남루하고 갈대처럼 약해서 말라버린 학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나는 학입니다. 그러나 갈 곳 없고 여의어 가는 학입니다. 슬프고도 부끄러운 학의 아픈 고백, 유치한 학해서 제목 보고 나는 학이잖아요. 학이라는 제목 보고 화려한 날갯짓하는 학의 모습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울 수도 없고 편안한 고향도 없고 모습도 남루하고 갈대처럼 약해서 말라버린 학입니다.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 기출, 수능과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준거로 낸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독해력 키워야 합니다. 제 블로그 자료 문학이면 충분합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학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의 모습은 고고하고 지저 높은 전통적인 대상이 아니라 슬픔과 향수에 젖어 남루하고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학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은 좀 품격 있고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요. 여기서는 좀 초라한 모습의 학이죠. 이러한 비참한 화자의 처지와 자기 인식은 바른 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집약되고 있습니다. 나는 학인데 보잘것없는 말라버린 학이다. 그 유치한 시인의 시에서 말하는 학은 바로 시인 자신일 수가 있겠죠.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감상학입니다. 나는 학이로다. 이거 전형적인 은유죠. 나는 학, A는 B, 학이 은유법이잖아요. 나는 학이로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학이로다 보면 굉장히 화려한 학인데 그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화려한 학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 속에서 약해져가는 존재. 이렇게 관로한 거, 이거는 화자를 빗댄 자연물, 보조 관념입니다. 화자는 학이다. 자, 요로다는 영탄적 어조죠. 영탄적 어조로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학과 같은 화자입니다. 박모의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박모는 해가 진 뒤 어스레할 때, 이건 박모 해가 진 뒤니까 이거는 시간적 배경도 되고, 또 이거 보면 수묵색 거리가 있잖아요. 수묵색 거리는 공간적 배경이죠. 이 부분은 박모의 해가 진 뒤 어스레할 때 하고, 수묵색도 이제 먹으로 그린 그림이니까 검은색이죠. 거리도 검다 그죠?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암울한 부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량이면을 갈량이면 수묵색 거리를 갈량이면 수묵색 거리를 갈량이면 안 그래도 오늘 좀 어두컴컴하죠.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혀. 이 시의 화자가 학이잖아요. 학이 이제 우는데 그게 목줄기에 멍이 맺힌 것 같다. 슬픔은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혀 있다. 이건 직유법이죠.
요 슬픔의 보조관념이다. 그죠? 슬픔의 보조관념이 양이 아니고 멍입니다. 멍. 슬픔의 보조관념 멍입니다. 요겁합니다. 멍인 양 목줄기에 맺혀. 자, 슬픔이 멍 같다. 직유법이죠. 소리도 낼 수 없누나. 소리도 낼 수 없구나. 자, 슬픔으로 울지도 못한다. 자, 누나 앞에 로다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영탄적 어조입니다. 슬퍼도 소리를 낼 수 없는 학과 같은 나라는 뜻입니다. 자, 슬픔에 잠긴 화자고요. 저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저마다 저는 나 아닌 다른 학이겠죠. 화자나 또 다른 화자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죠? 어, 저마다는 결국 나 이외의 존재들입니다. 이건 청자가 아니고 나 이외의 다른 학들, 나 이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은 나와 대비가 됩니다.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와 속으로 흘러가건만 마음속 적은 고향을 안고 마음속에 품은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와 나는 수묵화되어 있잖아요. 어두운 부비인데 창창하는 푸른 물감입니다. 푸른 물감 그림처럼 그 속으로 흘러가건만 이건 결국 자연을 이제 창창한 담채화로 비유한 거죠. 이연의 수묵색 거리와 색채의 대비가 됩니다. 나는 향수와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는데 나는 가나안의 고향으로 갈 수도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저와 대조가 되고요. 가나안은 주님이 약속한 땅, 고향,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처로 가는 복된 길도 나는 없다. 저와 달리 나는 고향을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고요.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만. 자, 꿈은 아마 고향의 소리겠죠. 이 솔바람 소리는 뭔가 긍정적 희망적 이미지입니다. 자, 고향의 소리 긍정적 희망적 이미지지만 아득한 풍량인 양 머리에 설레노니. 아득한 풍량, 이게 풍랑은 바람과 물결이잖아요. 그 풍랑은 바람과 물결은 어떤 고난, 시련, 부정적 시가 되겠죠. 요 양이 있으니까 직유법이죠. 설레노니는 일렁이니, 이거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다. 그죠? 자, 푸르는 이 고향의 소리가 나지만 부정적 시요. 뭔가 심란한 것들이 머리에 떠오르니. 자, 아득한 꿈을 꾸는 화자의 모습입니다. 깃 남루하여 올빼미처럼 춥고, 깃은 학의 깃이잖아요. 올빼미도 화자를 비유한 자연물입니다. 올빼미처럼, 학을 올빼미에 비유했죠. 그 올빼미처럼 춥고, 깃도 볼 것 없고, 그 깃도 볼 것 없으니까 내가 춥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자랑은 스스로 하는 자랑이죠. 호올로 이런 거는 시적인 허용입니다. 맞춤법을 벗어난 시적 표현을 말합니다. 요거는 슬프다. 나는 올빼미처럼 춥고 자랑은 하는 것 같지만 슬프다. 정서의 직접적 표출입니다. 내 타고남이 차라리 욕되도다. 내가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자, 부끄러움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우뚝한 저작가의 지향 없이 서량이면 우뚝한 저작가는 시장거리 사람 붐비는 곳이죠. 지향 없이 서성이면 정한 곳 없이 서성이면 이건 뭡니까? 정한 곳 없다는 것은 목표가 없잖아요. 암울하고 희망, 목표가 없는 바다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자, 슬프고 욕되고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이거는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는 우러러 밤서리는 밤이잖아요. 또 별빛 밤이 되었잖아요. 저녁거리에 저녁을 할 때에서 지금 어두운 시간으로 더 어두운 시간을 이동했죠. 시간적 배경으로 이거는 어두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한 오래기 갈대 있냐. 나는 한 오래기 갈대 있냐. 한 줄기 갈대와 같다. 갈대는 우리 많이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갈대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의 화자를 학에 비유했으니까 연약하고 흔들리는 화자의 비유입니다. 그죠? 갈대인 것처럼 자 비유 직유법입니다. 남노하고 고독한 화자의 처지입니다. 그래 갈대처럼 나는 뭡니까? 마르는 학이로다. 마르는 학이로다. 쇠약해져가는 학입니다. 1년의 반복과 또 변조로 운율감을 주고 또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또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말하는 학과 같은 화자의 모습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예상적이다. 자, 슬프죠? 관찰적이고 또 사색적이고 당연히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들어가겠죠. 주제는 슬픔과 향수에 젖어 있는 태량한 자기 인식입니다. 슬프고도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인식.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 좀 예상적이고 좀 서글픕니다. 특징입니다. 자연물과 동일시하여 부정적 상황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학과 나를 동일시해서 자신의 답답한 서글픈 상황을 처지를 보여주고 있죠. 부정적 현실 속에서 쇠약해진 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갈대처럼 말라가고 있다. 자, 시간적 배경도 화자의 정서와 연결됩니다. 그 저녁 무렵 또 공간적 배경도 마찬가지죠. 늦은 밤 다 화자의 우울한 정서와 연결됩니다. 대비적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어두운 데 있는데 저들, 나 외의 다른 존재들은 푸른 담채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수묵색과 색채 대비, 창창한 담채화가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고 나는 갈 곳이 없잖아요. 이거의 대비로 화자의 처지를 또 부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학 올빼미 한 오르게 갈 때 말하는 학은 부정적 현실에서 약해진 화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유법이죠. 반복과 변주, 시적 허용, 영탄적 어조, 수미 상관의 구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